자, 44회 FAT 2급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전표 손풀이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원래 회계 2020년 시험 전부 다 풀이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AT를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회계 시험이 이제 밀렸다고 공지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AT랑 시험이 비슷해졌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조금 틀고 한 회차씩 이제 번갈아 가면서 올리기로 이제 좀 계획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회계 한 회차, 다음에 AT 한 회차씩 해서 번갈아 가면서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FAT 2급이니까 일단 위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차피 내용은 동일해요. 기본적으로 일반 전표는. 그래서 FAT 2급은 분계 위주 이제 기본 분계 얘기가 많으시니까 분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팁을 드리면 분계는 들어오거나 받으시면 차변에 쓰시고요. 나가거나 줬으면 대변에 쓰시면 돼요. 그리고 요 이제 들어오다 나가다의 개념은 돈이나 아니면은 물건에 해당을 해요. 되셨죠? 그래서 분계를 하실 때는 돈이나 물건을 먼저 자리를 잡으시고요. 그리고 그게 없다라면은 그 외로 이제 분계를 잡으셔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요거 생각해 주시고 단어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급자 달리면 준 거고 숫자 달리면 받은 거고 도자 달리면 준 거고 입은 들어옴 출은 나감 출자는 들어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다음 그러고 요 이제 아래 것들은 제가 분개를 하면서 좀 얘기를 해드릴 거고 AT는 시험 보시면서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 있냐면은 첫째, 거래처를 써야 되는 계정이 회계보다 좀 많아요. 그리고 제가 회계 실기감지에는 유동성 장기부채를 빼먹었던데 유동성 장기부채는 회계도 똑같이 거래처에 쓰시죠. 근데 AT 같은 경우는 통장 계정, 예금 적금, 꽁지가 예금 적금 끝나는 계정이나 퇴직연금 운용자산, 소액현금 계정도 거래처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정기저금 이런 계정도 거래처에 쓰셔야 돼요. 어느 은행 건지. 자, 그러고 어음이 나오시면 F3을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런 주의사항들이 있고요. AT는 하시면서 좀 평가 문제를 좀 잘 읽으셔야 돼요. 전산회계 시험 보시고 AT를 시험 보시는 분들이 떨어지는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평가 문제를 못 지켜서예요. 전산회계 같은 경우는 문제 지문에서 이제 뭐 하세요, 뭐 하세요가 딱딱 나와 있어요. 뭐 일반 전표다 그럼 일반 전표만 치면 되고 메인 매출 전표다 그럼 메인 매출 전표만 치면 되고 그다음에 세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지문에 뭐 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AT는 자료 설명 따로, 다음에 평가 문제 따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전산회계 하듯이 뭐 전표면 전표만 친다 그러면은 점수가 감점들이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틀리시거든요. 그래서 꼭 유념하시고 순서 나와 있는 대로 뭐뭐 하라 그랬는지 꼭 챙기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TAT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 보면서 잠깐 이제 분석 좀 잠깐 볼게요. 일단 평가 문제를 한번 쭉 훑어보면은 1번 거래자를 입력하래요. 그럼 이렇게 나오시면 분개만 하시면 돼요. 자, 2번도 마찬가지로 거래자를 입력하래요. 분개만 하시면 되고요. 3번 보시면은 거래자를 입력하니까 분개를 하면 되는데 아래 보시면 이렇게 자금 정보를 입력하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라는 말이 달리시면요. 아까 제가 어음은 F3 누른다 그랬죠. 그래서 F3을 눌러 주셔야 돼요. 되셨죠? 어디에서? 적유 자리에서. 되셨죠? 요것도 어음뿐만 아니라 가끔 이제 차량 유지나 이런 자리에도 이제 자금 정보를 등록하세요 이런 말이 나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도 똑같이 F3을 눌러 주셔야 돼요. 그래서 평가 문제 같은 경우 이렇게 나오시면은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다음 그러고 아래 4번에 보면은 4번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자로 입력하래요. 분개하면 되고요. 다음 그러고 5번도 거래자로 입력하면 되고 분개하면 되고요. 다음에 6번도 분개하면 되고요. 7번은 이렇게 참고하란 말들이 있죠. 물론 요거는 참고를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참고하시면 분개가 좀 쉽기는 해요. 자, 다음 아래 내려오시면 8번도 거래자로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분개하시면 되고요. 다음 그러고 9번 같은 경우도 거래자로 입력하세요인데 전력비 계정 쓰라 그랬죠. 보통 이제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800번대 코드로 수도 광열비로 이제 판관비 같은 경우는 합쳐서 쓰기도 하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나눠서 쓰라 그랬으니까 나눠서 꼭 써주셔야 되고요. 10번 거래자로 입력하세요. 분개하면 되는데 단기매매증권 구입할 때는 수수료는 900번대 코드로 처리하시죠. 그래서 친절하게 적혀 있네요.
되셨죠? 그래서 요 정도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요번 회차 44회차 FAT 2급은 이제 어음 입력할 때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공개 한번 해볼게요. 1번. 증빙에 따른 전표 입력입니다. 그래서 본사 영업부 직원의 회식이래요. 그럼 우리 회사 직원한테 돈을 지출하시게 되면 복리후생비로 쓰시죠. 그래서 1번에 차변에 들어가시는 게 복리후생비고요. 금액은 15만원이래요. 자, 그래서 15만원. 그러고 대변 자리 가시는 게 신용카드 결제하셨죠. 그래서 신용카드 결제하시면 무조건 미지급금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신용카드도 결과적으로 돈을 제때 못 준 거예요. 카드사가 이제 돈을 대납하기로 하고 저는 카드사의 돈을 갚기로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카드 같은 경우도 상품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이제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가 이제 사용이 되면은 외상매출금이나 외상매입금이 달리셔야 되고요. 그 외에 지금처럼 복리후생비면 상품이 아니죠? 그럼 그 외에 들어가시면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이에요. 그러고 원래 정상적으로는 상거래에 들어가는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FAT 2급은 어차피 재고자산이 상품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정리하셔도 문제 푸시는데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미지급금 회계 처리예요. 한 번 더 제가 처음에 이제 얘기를 드렸지만 요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필기 멈추시고 필기 잠깐 하시고 앞으로는 이제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미지급금 같은 경우는 거래처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변 자리가 미지급금, 거래처는 돈을 어디다 갚을지 쓰셔야 되는데 현대카드에다 돈을 갚으셔야 돼요. 그래서 현대 금액은 15만원이고요 2번 가볼게요. 2번 보시면은 예빈 상사의 상품을 매출했죠. 그럼 상품이 나갔으니까 대변으로 가실 거고요. 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했다. 그래도 판 게 상품이니까 외상 매출금이라 쓰셔야 돼요. 외상이라는 말이 없다 그래서 미수금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2번 자리 들어가시는 게 차변의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예빈, 금액은 55만 원이죠. 대변 자리에 상품 매출, 다음에 금액 55만 원입니다. 그러고 상품을 쓰실 때도 이제 FAT 2급은 기초니까 기초 얘기들도 좀 할게요. 상품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파시면 상품 매출이라 쓰셔야 돼요. 상품 매출은 수익 계정이고 상품은 자산 계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접대 목적으로서 상품을 제공했습니다. 혹은 기부 목적으로 상품을 어, 음, 기부했습니다. 이런 거. 죄송해요. 말이 꼬였는데. 기부 목적으로서 상품을 기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거나 아니시면은 회사의 상품을 비품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시게 되면은 상품을 판 게 아니라 사용하거나 주거나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대변이 상품이 돼요. 근데 팔았으면은 상품 매출이라 써주셔야 돼요. 되셨죠? 그러고 여기 보시면 예제 이제 대변의 상품이 되는 경우 다른 사람한테 상품을 줬거나 아니면 회사가 상품을 그냥 사용해 버렸거나 하시면은 대변의 적요 8번이라 그래서 상품을 원래 목적 말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돼서 다른 계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적어주기 위해서 적요 8번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상품일 때만 대변에. 자, 다음 마저 갑니다. 3번 가볼게요. 자, 3번. 자, 어음나음 아까 제가 F3 적는다고 얘기 드렸죠. 민주패션의 상품 판매 외상 대금을 약소금으로 수취하였다. 요거 문제를 좀 깔끔하게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AT 단체에서 시험 출제를 하시면서 뭐 문제가 지금 오늘 상품을 팔았는지 예전에 상품을 팔았는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물론 장부를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민주패션의 물건을 팔았던 거니까 거래처 원장에 가서 아셨죠? 거래처 원장에 가서 민주패션의 외상 매출금이 500만 원이 있다. 그럼 그거 그냥 이제 없애시면서 받으러움을 받으시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상품이 뭐 예전에 팔았던 건지 지금 팔았던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문제로 좀 적을 때 예전에 판매했던 상품 대금에 대한 외상 매출금 잔액을 약소금으로 수취하였다 뭐 이렇게 적어주든가 되셨죠? 그래서 조금 문제가 깔끔하지가 못해요. 앞으로 이제 문제 출제를 하시면 조금씩 변경돼 가긴 할 것 같은데 조금 이제 AT 단체가 혹시라도 제 동영상을 볼 리는 없겠지만 보신다라면은 문제를 조금 깔끔하게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갈게요.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품을 팔고 외상 매출금이 있었는데 약소금을 수취했다 이런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면 AT가 보통 그렇게 많이 출제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이제 분계가
아마 이럴 거예요. 외상 매출금 대변의 상품 매출이었는데 지금 이 외상 매출금을 현재 4월 8일에 바드럼으로 수취했습니다 라고 나오신 것 같아요. 문제 자체가 이렇게 되셨죠? 그러고 제가 요거는 실기 입력하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거래처 원장에 가서 좀 조회를 해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계가 차변에 바드러움 대변에 외상 매출금으로 일단 기록은 할게요. 자, 그래 차변에 바드러움 거래처는 이제 어디서 받았냐면 민주 패션에서 받았죠. 자, 민주 금액은 500만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 민주 500만원이 되고요. 아까 제가 어음 있으면 F3을 적어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F3까지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아래 갑니다.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 거래 지금 납부한 거래거든요. 그래서 깜지를 잠깐 훑어보면은 기본적으로 급여에 대한 분계는 월급을 지급하실 때는요 분계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월급이 100원인데 원천징수를 했다면 그 원천징수가 예수금이 되거든요. 그럼 이 예수금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누구 거에 대한 이제 뭐 가대보험료라든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 회사가 갖고 있는 상태냐면은 직원 월급 주면서 한 거니까 직원 거예요. 그래서 보통 4대 보험료는 직원과 회사가 각자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들어가는 이제 4대 보험료는 50%씩 직원 거 50%, 그다음에 회사 거 50% 이렇게 이제 회계 처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금은 이미 직원 거 50%가 적혀 있는 거고, 다음에 회사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라면 세금과 공과,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복리후생비. 물론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은 보험료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 이제 시험은 복리후생비가 더 많이 출제가 돼요. 그리고 산재보험료 같은 경우는 그냥 회사가 전부 다 100% 부담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 분개하실 때 예수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 납부하신 게 36만 원이 전체 100%란 얘기시고요. 이거를 각자 50%씩 나눠서 직원분에 들어가시는 게 절반인 18만 원, 다음에 회사분에 들어가는 게 절반인 18만 원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란 얘기고, 직원분은 예수금이 될 거고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회사 거 같은 경우는 세금과 공과가 되실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분계 이제 마저 한번 보게 되면은 다음 장에 보면은 이제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AT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분개하기 편한 부분은 또 뭐냐면은 예금 계정이 나오시면요 돈을 찾은 건지 맡기신 건지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찾았다라면 돈이 통장에서 나간 거니까 대변으로 갈 거고요. 맡겼다라면은 돈이 통장으로 들어온 거니까 차변으로 오실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보통 예금이 대변으로 가시는 거예요. 자, 분계 마무리를 내보면은 차변의 직원분 절반인 예수금 18만 원이 오실 거고요. 다음에 대변에 가시는 게 보통예금으로 아까 보통예금 거래처 써야 된다 그랬죠? 국민은행에서 36만 원이 나가신 거고요. 다음에 차변에 회사분에 대한 거 국민연금 부담은 세금과 공과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18만 원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고 이제 친절하게 문제 지문에는 적혀 있어요. 납부 금액의 50%는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분이라서 이게 예수금이라고 지금 얘기가 적혀 있는 거고, 나머지 50%는 회사 부담분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회사 부담분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 친절하게 적혀 있네요. 가끔 안 적힐 때도 있어요. 그래서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그러고 아래 가볼게요. 5번. 자, 상품 구입하고 발급받은 거래 명세서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5월 1일 요렇게 이제 문제지문을 좀 적어주면 좋아요. 앞에 이제 아까 받으러 온 얘기도 5월 1일 지급한 계약금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5월 1일 분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미 5월 1일 당시에 아래다 이제 쓸게요. 이미 돈을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이나 보통예금이 갔을 거고, 차변에는 먼저 선 지급했습니다. 급, 그래서 뭘 줬는데요? 돈을 줬어요. 그래서 선급금이라는 계정이 이렇게 아마 있으실 거예요. 대변은 현금인진 몰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계가 있던 상태고, 이 분계 상태에서 상품을 구입했죠. 입자 달렸으니까 상품이 들어오는 거라 차변의 상품이 되실 거고요. 이렇게. 다음, 그러고 환급금은 이제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없애주셔야 될 거예요. 대변 자리로 이렇게. 그래서 선급금이 하나가 오고,
나머지 잔액은 외상으로 했다 그랬죠. 그래 처음에 상품에 관련된 외상 관련됐으면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중에 선택하셔야 됩니다. 상품이면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 지금은 상품을 사면서 외상이 나왔으니까 대변에 가시는 게 외상 매입금입니다. 결과적으로 상품 사면서 돈을 못 줬으니까. 되셨죠? 그리고 선급금도 거래처 쓰시는 계정이 있었어요. 자, 분계가 5번 차변의 상품 200만원, 대변의 선급금. 어디서 샀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물건을 사는 입장, 공급받는 자의 입장이니까 거래처는 금비단추가 우리 회사라서 아름 패션으로 적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헷갈리시면 위에 문제 이제 처음 문제를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우리 회사에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 금비단추라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처는 우리 회사 말고 다른 회사를 써야지 라는 생각 가지고 분개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헷갈리시면은 프로그램을 여셔서 상단을 보시면은 상단 이제 좌측에 조금 있는데 코드가 나와 있고 다음에 회사 명칭이 나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여셨을 때 제가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거래처는 아름이고요. 그러고 금액은 몰라요. 이따가 5월 1일 일반 전표에 들어가셔서 조회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대변에는 외상 매입금 아름인데 이것도 금액을 모르겠죠. 선급금 금액이 알게 되면은 선급금 금액을 알게 되면은 외상 매입금 자동으로 떨어질 겁니다. 6번 갈게요. 6번. 6번은 이제 유형자산 처분 분계인데 유형자산 처분 분계는 이렇게 분계하시면은 1, 2, 3, 4 지켜서 하시면 분계가 떨어져요. 다만 FAT급은 메인 매출 전표가 안 나오니까 가로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판매시 대변의 취득원가예요. 그래서 요거 보면서 이제 분계를 좀 맞춰보면은 팔아먹은 게 자동차를 팔았는데 취득원가가 3천만 원이래요. 그래서 대변에 가시는 게 차량 운반구 금액 3천만 원이실 거고요. 다음 그러고 2번에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그래 차변 자리 가시는 게 감가상각 누계액 금액은 매각대금 말고 아래 보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1천만 원이죠. 여기 자 그래서 1천만 원. 다음 그러고 세 번째가 뭐였냐면은 차변에 받은 돈이에요. 되셨죠? 그래 받은 돈 얼마 받았냐면은 매각 대금을 2,5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대금을 다음 달에 받기로 했죠. 그럼 이거 보고 미수금이 아니라 아 못 받았네. 근데 팔아먹은 게 상품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 가지고 아 차변에 미수금이네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거래처도 써주셔야 되고요. 다음에 금액은 2,500만 원 못 받았죠. 자 그러고 나와 있으신 게 지금 차변대변 마지막 4번이 차변대변 합계비교거든요. 그래서 차변의 합계가 3,500이고요. 대변의 합계가 3,000이에요. 그럼 이제 대변에 모자라는 만큼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500만 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만약에 차변이 모자라다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분계가 될 거예요. 자, 적어볼게요. 자, 6번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그러고 감가상각 누계액 1,000만원 대변의 차량 운반구 금액 3,000만원 다음 그러고 차변의 미수금 거래처는 어디다 팔았냐면은 생생중고차에다가 매각했네요. 그죠? 자 그래 생생 금액은 2,500만원 받기로 했고요.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금액은 500만원이 되실 거예요. 괜찮으시죠? 자 다음 7번 가볼게요. 7번 자 7번 보시면은요 출장이에요. 출장 관련돼서는 출장을 보낼 때 출장 갈 때에는 분계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떨어지냐면은 차변의 가지급금 대변의 현금 등 이렇게 돈을 준 거 그러고 출장에서 복귀를 하면은 출장 복귀를 하면 있던 가지급금이 대변으로 없어질 거고요. 되셨죠? 그러고 차변 자리에는 가서 이 사람이 쓴 지출 내역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출장 관련 지출 내역만 있다. 그럼 전부 다 여비교통비일 거고. 그러고 만약에 접대를 했다. 그럼 접대비가 포함되는 경우도 문제 가끔 나와요. 그래서 차변에 여비교통비나 이제 접대비 등을 쓰고 비용 내역을 쓰고 그리고 만약에 돈이 남았다. 그럼 차변에 현금으로서 회사가 그 남은 돈을 받아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지급했던 거보다 되셨죠? 지급했던 거보다 직원이 돈을 더 썼다.
그러면은 대변에 직원한테 돈을 줘야 되니까 현금 등으로 대변 자리가 회사에 돈이 나가는 계정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 현금이라는 거는 꼭 현금만 지칭한 건 아니고 돈을 받은 거, 뭐 보통 예금으로 받았으면 보통 예금일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돈을 준 것도 뭐 보통 예금은 보통 예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계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되셨죠? 그리고 출장 복귀하면 아 대변에 가지급금 오는구나 부터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고 지금은 5월 27일자를 찾아보라 그랬는데 굳이 뭐 안 찾으셔도 출장비를 지급받은 내역이 5월 27일자에 20만 원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마 20만 원이었을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대변 자리 가시는 게 7번. 일단 대변 자리 가시는 게 가지급금. 그러고 누구한테 이제 줬었는지가 중요한데 지가연 씨라고 직원 명칭도 나와 있네요. 그럼 지가연 금액 20만 원을 줬었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출장을 가서 사용한 금액이 얼마냐면은 22만 원이래요. 그것도 이제 확인 내역을 해보셔야 돼요. 접대비가 있을 수 있어요. KTX가 11만원, 숙박비가 5만원, 식대가 6만원인데 이 식대가 뭐 다른 거래처 직원하고 이제 식사한 겁니다라고 이런 말이 없죠. 그럼 전부 다 이제 여비교통비일 거예요. 차변에 가시는 게 합쳐서 여비교통비 금액은 22만원이고요. 다음 그러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처음에 지급했던 것보다 이 사람이 출장 가서 돈을 더 썼죠. 그럼 회사가 직원한테 돈을 줘야 될 거예요. 사비로서 지금 출장비를 지출했으니까. 그래서 차액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지급했죠. 그래 대변 자리가 보통예금일 겁니다. 보통예금일 겁니다. 돈을 줬으니까. 그래서 대변에 가시는 게 보통예금 신한은행에서 줬다 그랬죠. 그래서 금액은 2만 원이에요. 괜찮으시죠? 자, 다음 8번 갈게요. 8번. 요런 거 이제 푸실 때 바로 이제 뭐부터 보시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보통예금 어디에 있는지부터. 그래서 대변 자리 있으시죠? 그럼 대변 자리에 들어가시는 거 찾으신 금액은 대변이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대변 자리에 8번 보통예금부터 적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보통예금 국민 50만원 이해되시죠? 그럼 차변 자리 들어가는 게 뭐냐인데 자문 수수료를 줬대요. 되셨죠? 이게 만약에 뭐 물건 구입하는데 포함되는 원가다 그러시면 이제 그 물건가액에 더하셔야 되는데 진짜 말 그대로 한국 회계법인에 순수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을 요구한 거예요. 되셨죠? 세금 납부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지식을 물어보고서 그거에 따른 수수료를 낸 거거든요. 그래서 수수료 비용의 정의는 용역 제공을 받고 혹은 용역을 제공을 하고 돈을 지급하거나 수취하게 되면은 수수료 비용이나 수수료 수익을 쓰시게 됩니다. 되셨죠? 그래 지금 같은 경우는 용역이라는 말을 제가 드렸는데 용역에 들어가시는 게 뭐 그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숙련된 노하우 이런 것들이 이제 용역이시거든요. 되셨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예제 꼽아드리면 지금 같은 문제 회계법인의 세무자문을 받고 그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했습니다. 이런 거. 다음으로 두 번째 들어가실 수 있는 게 청소 용역을 제공받고 이제 청소업체에다가 뭐 돈을 지급했습니다. 이런 거. 다음 그러고 물론 뭐 청소 용역 같은 경우도 문제 개정 과목으로 지문에 개정 과목은 청소 용역비를 쓰세요. 그럼 그걸 써야 되지만 별말이 없다면 수수료 비용이 되실 수 있고요. 그거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은 중개 역할을 하시고 돈을 지급하거나 수취하시게 되면 그것도 수수료가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타은행으로 돈을 이체하실 때 가운데 이제 은행이 중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 수수료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차변의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50만 원일 거예요. 그리고 수수료 비용은 이따가 입력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800번대에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단기 매매 증권 구입이 아니니까. 다음 9번 갑니다. 자, 9번. 징빙에 의한 전표 입력이네요. 자, 그래서 문제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일단 볼때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대요. 그럼 급자 달렸으니까 돈이 나갔죠. 그러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이 되실 거예요. 그러고 전기요금 냈대요. 그럼 차변 자리 가시는 건 그냥 전력비가 바로 되시겠죠. 얼마 냈냐? 여기 있죠. 26만 원. 되셨죠? 여기도 있고요. 되셨죠? 그러고 요거 이제 생각을 하실 때 날짜가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 날짜 안 나오시게 되면은 날짜를 찾아야 되는 문제가 나오실 수도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 그냥 6월 10일이니까 그냥 바로 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지금 뭐 납기일에 납부했는데 날짜가 안 나왔어요. 만약에 납기일에 납부하였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여기 보면 납기일이 나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9번 자리 분계 바로 자, 차변에 전력비 금액 26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어디 은행 거였냐면은 국민은행 거였죠. 자, 그래서 국민은행 26만원. 그리고 요거는 잠깐 확대 한번 해볼게요. 26만원인 것 같은데 26만원 맞죠? 자, 다음 10번 갈게요. 일반 전표 이제 마지막. 자, 10번 단기매매증권의 구입입니다. 자, 단기매매증권 마찬가지 보통예금이 찾으신 금액 자리 있죠? 그럼 대변 자리가 보통예금일 거예요. 자, 그래서 10번 자리 일단 대변의 보통예금부터 잡고요. 그러고 국민은행이죠. 그러고 915만원 이렇게 잡아주고요. 단기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자 상장된 주식이시죠. 자, 그럼 주식에 대한 얘기를 보면은 주식 같은 경우는 유가증권이신데 일단 투자자 입장이다. 요거는 FAT 2급하면서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FAT 2급은 개인 회사 기준이기 때문에 투자를 받는 회사 입장은 아니에요. 되셨죠? 그래서 주식 얘기가 나오시게 되면은 단기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으로 FAT 2급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시고요. 다음에 단기세 차익 목적이시면 단기매매 증권, 다음에 장기세 차익 목적이면 매도 가능 증권. 되셨죠? 그러고 장기세 차익 목적으로 매도 가능 증권이 나오시면은 보통 뒷번호를 넣으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는 보통 앞번호가 잘 안 나와요. 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 치는 문제가 있는데 코드가 두 개다. 근데 문제지문에 별말이 없다. 그럼 그냥 뒷번호 치시면 돼요. 되셨죠? 그러고 단기 매매 증권을 구입할 땐요. 수수료 비용을 따로 쓰셔야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요거 꼭 챙겨주시고요. 그러고 그 수수료 비용은 900번대 코드를 써야 되는구나. FAT 2급 하시면서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구입할 때만 수수료 비용이 들어가요. 또 처분하시면서 수수료 비용 나왔다 그럼 수수료 비용 쓰시면 안 됩니다. 자, 마저 계속 갑니다. 그래, 차변에 들어가시는 거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얼마짜리 샀냐면요. 자, 910만원짜리 샀대요. 그래,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910만원 9,100, 빵빠레방 요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머지 5만원이 수수료래요. 그래, 차변에 가시는 거 수수료 비용 코드 900번대 5만원이 됩니다. 되셨죠? 그래, 제가 코드를 지금 안 쓴 거는 보편적으로는 800번대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800번대 코드가 없고 900번대만 있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코드를 안 썼고요. 그리고 코드를 쓴 거는 500, 600, 700, 800, 900까지 있어서 그 중에 골라야 되는 것들은 제가 코드를 썼습니다. 되셨죠? 아까 제가 여담으로 얘기 드렸지만 수수료 비용도 800번대, 여긴 800번대예요. 되셨죠? 단기 매매 증권 구입하면서 수수료 비용만 900입니다. 거기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뒤에 마저 손풀이해서 뵐게요.